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제79회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일 겁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오래도록 기억해야겠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선 광복회 전남지부 송인정 지부장 모시고 독립유공자 발굴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공중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광복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광복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법단체입니다. 최초로 1965년에 애국지사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존지사님이 서너 분밖에 전국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후손이 중심되어서 운영되는 그 단체로 이렇게 변모해 왔습니다. 서울의 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가 있고 그 밑으로 시군구,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8,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유서각교의 깊은 단체인데 요즘 또 이 광복절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놓고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이 광복회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셨는데 어떤 상황이고 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1982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 전 국민, 모든 국민이 성금을 내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건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정권에 와가지고 뉴라이트 출신을 이사로 앉히더니 이제는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까지 뉴라이트 인사로 앉혔습니다. 이것은 광복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자, 뉴라이트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는 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위안부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갔다.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을 침탈한 적이 없다. 수탈한 적이 없다. 조선이 곡물을 수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깔려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 35년을 일본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본의 국가로 만들었을 때 친일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일본 국민인데 친일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는 뭐냐?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요직에 전부 친일파들이 전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정권에 들어가지고는 드러내놓고 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한 가지 숙제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자기 선대 또 자신을 갖다가 친일파 또는 친일파 후손에 대한 딱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깔려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왜 45년을 갖다가 1919년을 건국주로 주장하느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상해 임시정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을 1919년 건국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해가지고 기어이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이 광복회라는 단체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전남 지부가 원래는 광주 전남 지부였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제 독립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점에서 좀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셨을까요? 광복의 전남 지부는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분리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전남지부 회원들은 소외되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좀 답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2019년 11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분리 선언을 받았는데요. 이때 제가 설립 준비위원장을 맡고 초대 지부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돼서 이제 오늘 이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맡아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회원 명단이 없는 겁니다. 명단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틀려요. 네. 대학교가 정보가. 그래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가지고 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고 열심히 그냥 찾아다니면서 확보했는데 우리 전남 회원이 약 234명입니다. 올해 금년에. 이 중에서 약 60%를 찾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벽에 막혀가지고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광복회 전남지부 규모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강북시 전남지부 회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2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권 회원만 해당된 겁니다. 일반 유족을 제외한 거죠. 네. 일반 유족까지 합치면 약 2천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그 수가 어떠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된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보험부에서. 네. 어떻게 회원의 자격은 네. 그 유가족 중에서 대표 수권 유족 한 명이다. 나머지는 일반 네. 유족이다. 이렇게 네. 해서 수권 유족이라는 것은 연금을 받는 회원을 얘기죠. 네. 나머지 연금 못 받는 일반 유족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실제로 지부장님께서 전남 지역의 광복 회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좀 전해 들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회원들은 거의가 고령, 연세가 80이 넘은 고령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독거 회원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요양원 같은 데서 지금 계신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네. 가장 최근의 일례로 보면 약 한 달 전에 우리 나주에 계신 회원 86세 되신 회원 한 분이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눈물이 남동하는 빈소도 없이 바로 화장해 무용고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마는 네. 분양할 곳이 없었어요. 네. 물론 사유가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가지고 참 말문을 제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용고자였을 때는 국가에서는 네. 자체 처리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용고처럼 했던 거지요. 쉽게 말해서 무용고자 안치실에 갔다가 빈소 없이 바로 화장만 해갖고 갔다 저기 하는 거. 안타까운 예, 일이네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회원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네. 들어보니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정책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독립운동 미서운자 발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분들 얼마나 좀 있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록 도지사님께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전국 광역 시도 단체에서 우리 전남이 최초로 미서운 독립유공자 찾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약 네. 5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로는 먼저 1차, 2차로 나눠서 발굴했는데 제 1차에는 3.1운동 관련자를 찾았는데 광주 전남 연구소에서 120명을 찾아서 80명을 소원 신청했고요. 지금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2차로는 한말 18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광복까지 찾기 시작했는데 초당대학교 산학협력팀 박현 교수님께서 이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는데요. 2,456명을 찾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1차로 1,023명을 지금 서울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보험비에서 알아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발굴에 나선 것도 참 뜻깊은데 이게 또 소원 절차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옛 문헌들을 토대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그런 매우 까다로운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소원을 받기까지가 어떤 어려움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소원 받는 것이 참 이게 답답합니다. 네.
오늘날 같으면은 보도 자료라든가 어떤 인쇄술, 그다음에 영상, 뭐 각종 매체들이 발달이 많이 됐죠. 네. 근거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까? 인쇄술도 발달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그 방법은 거의가 다 재판 기록이라든가 수사 결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는데 한계가 있죠. 네.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는 이분들은 다행히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근거 남았길래. 네. 그런데 나아가서는 어떤 분이 계시냐? 아침에 총 들고 나가서 저녁에 주검으로 돌아옵니다. 일반 의병 같은 경우. 이분들 어디서 근거를 찾습니까? 찾을 길이 없죠.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뭐냐면은 오늘날 저희 같은 세대도 호적의 나이가 한두 살 틀린 건 보통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호병제도가 언제 생겼냐? 1910년 일제 강점기 민적법에 의해서 호병제도 그걸 받아가지고 시행된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호남의 의병 같은 경우가 1895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안에 호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생물 연도가 틀리다 해가지고 무조건 안 해버립니다. 본인에서. 그럼 어디서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순국선열이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네. 실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은 유공자는 4%밖에 안 됩니다. 약 6천 명 정도죠.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걸 굉장히 됩니까? 극소수만 그렇죠.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올해는 이제 전남도 의회가 네. 전남 독립운동 미소혼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전남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의 타 시도지부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이 우리 유공자들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병 활동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주 공산면에 주몽 세트장에다가 약 20만 평을 조성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해서 네, 지금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지금 건축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난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네. 25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네. 체험 학습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좋은 역사 교육이 될 것이고 이 외에도 전남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남 의병의 활약상 또 나아가서 의향 호남의 이미지도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전남에서 일어났던 이런 의병과 독립의 역사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육해야 하는 부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광복회 전남지부에서도 이 전남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역사 애국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네, 이게 근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건 사건입니다. 네, 따라서 자 가령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독도는 죽도로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이 애들이 이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그럽니다. 대한민국한테 당신들은 왜 우리 영토를 점유하고 있냐? 라고 하면 내 나라면 분쟁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분쟁이 더 커지면은 전면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항의 성명 한두 번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고 네,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려가지고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업무 협약을. 네. 그래서 우리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회까지 근현대사 교육 강화 및 독립운동 선양 사업에 같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병 활동도 물론이고 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독립의 역사를 또 왜곡해서는 안 되겠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우리 전남 지역에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혹시 뭐 전함이라든지 활동상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여수에 가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연소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주재년 열사인데요. 네, 주재년 열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던 중에 자기 형 재연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산온 낙섭이라는 사람이 나병 치료를 하러 왔어요. 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대동아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패망한다. 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독립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주재년 열사는 바로 조국의 광복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과 글로 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동네 모카밭 담장에다가 조선, 일본, 별국, 그리고 일본 놈 져라, 조선 만세 이런 글귀를 씁니다. 네. 나가지고 이걸 나중에 일본에서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제 이 사람을 적발하려고. 그래 안 나오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을을 전체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고 구축함까지 동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재년 열사가 이래 안 되겠다 하고 사흘 후에 여수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강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는데 이때 받은 고문 후유증을 해서 그 이듬해 순국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도교육감한테 그랬습니다. 현재 전남 도교육청 현관에 보면은 정문에 보면은 독립운동가 성동준 교육감 흉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 우리 학생으로서 우리 주재년 열사의 흉상을 세워가지고 우리 후세에 기리도록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네. 저는 이 주재년 열사가 저는 유관순 열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어린 나이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18세에 사망해 순국했으니까 주재년 열사는 16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재년 열사를 굉장히 제가 참 기리고 싶은 분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린 나이에 이런 독립운동의 활동을 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독립운동은 그 어느 전쟁과 견딜 수 없는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독립영웅은 우대받고 그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국가에서 총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무장하고 전 재산을 팔고 나가서 젊은 나이에 순국 전사 사망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정 식솔들 고아가 되고 떠돌들 엄청 고생합니다. 네. 배움에 문턱도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가난이 3대를 이어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 우리 지역민한테 바라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자긍심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부가 지금 광복회관이 없습니다. 네. 탄시도는 있는데 그래서 광복회관을 건립한다. 공감대 형성돼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지금 성금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거까지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우리 사업가들이 나서서 좀 관심을 갖고 성금을 내주면 고맙겠다. 그러면 이 성금은 모두가 다 기부금 처리됩니다. 그래서 모두 세제 혜택도 받고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남 지역은 독지가나 기업가로부터 성금이 들어온 것이 이론 한 푼도 없습니다. 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복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